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은 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 교육인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탈자가 넘쳐납니다. 비문도 수두룩하고 외래 표기,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의 오류가 1000개 가까이 발견되는 부실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교과서를 그렇게 검정을 통과시켜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주시죠. 지난 11월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은 안중근은 일본에서 범죄자다 이런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강요들의 망언이 줄지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역사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잠깐 한번 보세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입니다. 저 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순간에 번개불처럼 늙은 여우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을 신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회고록 비슷한 걸 씁니다. 네. 명성황후 시의 전말을 담은 회고록, 민후 조락사건이라는 회고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고록을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요, 회고록 내용 중에 조선의 형세를 목격하면서 비분 관계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찌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런 내용. 또 민후 암살 당시 마음속에 품었던 뜻은 이미 이루어졌다. 반도의 하늘과 땅은 이제 우리 일본의 것이 되었으니 북받쳐 오르는 희열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회고록입니다. 제가 이 회고록을 읽는 이유는 이자의 회고록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교과서에 당시 시행하는 정책은 전부 민비의 계책이었으며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하고자 도모한 것이다라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자의 회고록의 한 부분을요. 여기서 민비라는 것은 원래는 민후, 명성황후를 지칭하는 말을 격화시켜서 교과서에는 민비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화근을 제거하고자 도모한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하는 글을 교과서에 수록해 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기라는 란을 통해서 이렇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자의 회고록을 보면은요, 이자는 니우라 공사와 함께 48명의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고요. 사전에 경복궁에 조선인을 매수해서 들어가서 건천궁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낭인 자객들을 길 안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해하고 유해를 불태울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회고록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런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이 칼을 일본 신사에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역사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시정을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런 거 자체가 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저런 걸 실어줍니까? 왜 저런 걸 실어주고 역사 교육을 합니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거?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조금씩 다 오류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더 보세요. 항일 의병 운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항일 의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소탕하여 했다. 2개월간에 걸쳐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들을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역사 교육에서 용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교과서는요, 4,000명의 의병들이 학살당했다거나 의병장 100명이 체포되었다거나 만행을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는 토벌, 소탕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그 역사의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관점은요, 방금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시각과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관점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난 19일 국가기록원은 3.1운동 당시에 피살자 명부하고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3.1운동의 피살자 명부하고 관동 대지진의 희생자 명부 공개한 거,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신문 보니까 갈풀이로 개 잡듯이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꽃병이로, 죽창으로, 심지어 2살짜리 어린이까지 죽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잠깐만 뒤를 돌아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 개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교과서는 그냥 관동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화를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쪽 교과서는 좀 더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떤 게 교학사 교과서냐면요, 왼쪽에 있는 게 교학사 교과서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본의 후소시아 교과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후소시아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일본 후소시아 교과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총리? 심지어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후소시아 교과서보다 못한 부분들이 저렇게 있어요. 또는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후소시아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일본 후소시아 교과서는요, 일본의 후소시아 교과서를 보니까요, 함선을 통한 무력 시위를 계기로 조선에게 국교 수립을 강요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학사 교과서에는요,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는 거예요. 어느 교과서든 간에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어떤 게 역사적 진실입니까? 시정이 될 것입니다. 총리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세요? 일본이 운용을 동원해서 한포 사격을 하면서 무력으로 강제 조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그걸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 게 역사적 진실입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그는 판단할 문제입니다. 역사를 쓴다는 것은 말입니다, 집단 자서전을 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집단 자서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역사를 쓴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이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체성이나 그런 역사의 진실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거 역사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요, 일제강점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라는 단원에서 1930년대 명동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명동 거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기모노를 입은 모습이나 일제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의 명동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걸 보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식민지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저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제 사전에 원고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아니, 비교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요.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네.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네. 제가 다 답을 못하겠지만은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오류의 판단은 그거는 엄정한 입장에서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잠깐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민 도시의 발달 부분에 보면은요, 식민 도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북촌이라든가 마포에는 한국인들이 살았는데, 청계천 이남의 용산이라든가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시가지를 형성했는데, 한번 저기 보세요.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내쫓고 시가지를 형성한 게 아니라면 저게 내쫓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좀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즉석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의 필자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그거는 시정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이요. 대표 집필자가 교과서 집필의 논리로 융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융합주의, 일제식민시대를 설명하면서 융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학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이게 융합주의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면요, 식민지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오류가 있는 부분이 모든 교과서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시정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총리 말입니다. 일제 때 우리가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일본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죠. 일본 입장이 아니라 보세요. 저기 60년대 총리가 배우셨던 국사교과서에 쌀 수탈로 나와 있습니다. 70년대 교과서, 80년대 교과서, 90년대 교과서에 모두 다 수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는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쌀 수출했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쌀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출이 맞습니까? 수탈이 맞습니까? 그 용어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보완 지시 내린 251개 항이 안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수정보완 지시사항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각 교과서마다 다 갖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토지조사령에 대해서도요, 일제가 토지조사를 한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토지 수탈과 총독부 지대 수입이 증대가 목표인데 이 교과서는 식민지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제는 1920년대부터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했다. 대기업 미쓰비시는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런 규절이 있어요. 제가 진출이라는 용어를 보다가 놀랐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규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역사 교과서에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로 기술했다는 내용을 접한 뒤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민족정기 다시 세우자고 성금 모아가지고 독립기념관을 1987년에 지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뭐 지금 그때 일본 역사 교과서에 조선 침략을 진출로 기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다시 이제 진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본 진출, 자본 침탈, 자본 침략 아닙니까? 총리는 진출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탈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 문제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검증위원회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총리님. 거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맡겼는데 교육부에 맡겼는데 수정 보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진출이라는 용어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관이에요. 이 교과서를 쓴 학자들이 자기들의 사관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관이 뭡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부에 내주시면 아니, 그중에 대해서도 여러 번 냈고요. 2달 반 동안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총리께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필연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서 당시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 필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총리,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여튼 그 동의하시지 역사에 대한 않으시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시거든 좀 제시를 해주시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 질문 좀 하게 해주시고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저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원자재를 공장지대로 운송하고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한가롭게, 너무 평화롭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도를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했던 것이고, 그리고 물자를 수탈해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실어 날랐던 것인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한가롭게,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대적 시간관념이 일제 때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우리는 식민지 근대를 경험하기 전에는 전근대적인 민족이었고, 무지한 민족이었고 미개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총리, 이게 누구를 위한 역사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리 줬으면 저도 좀 검토를 해보고 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판단할 그 시간을 못 갖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말입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사관이고, 그리고 민족적 저항과 민족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학적인 사관이고, 이런 따뜻한 역사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총리님은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의 역사를 보는 눈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술한 거를 접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8종 교과서 전부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따지면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수정 보완이 끝났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객관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사람, 관계 공무원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 장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해임시켜야 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쓴다는 것은 집단 자선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집단 자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교과서는 검증위원회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총리 들어가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의원님들, 아니 발언을 허락받은 질문하는 의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들으세요. 자, 시작하세요. 자, 도종환 의원 발언하세요. 여러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질문하는 의원님의 발언이 들리질 않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들으세요. 자, 발언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칸트도 교육이란 아이들의 현재에서 미래까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옳고 정의로운 태도인지 우리는 깊이 사유하고 판단. 이 사건과 연루됐던 시 대표로 Dammi tre parole, sole, cuore, amore, dammi un bacio che non fa